자아골수 줄기세포 치료법이란 한마디로 설명드려서 자기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뽑아내서 추출하여 그 중에서 줄기세포 성분만을 갖다가 분리한 다음 그 조직에 문제점이 있는 부위, 다시 말해서 병변을 치료할 수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해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신의료 기술로 고지가 돼서 나와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의 치료법의 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릎관절염에 한정돼 있고요. 무릎 관절염 환자 중에서도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기와 3기에 해당되는 환자들, 대신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2기와 3기 정도의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환자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수술하기 전에 일단 줄기세포를 위한 재생치료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환자군에서 선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일단 수술실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시행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철저한 무균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의 골반 부분에 있는 장골릉에서 대개 후측에 있는 장골릉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 안에 있는 골수액을 갖다가 뽑아낸 다음에 그 뽑아낸 양은 60cc 정도를 뽑아내게 됩니다. 채취를 한 다음에 그 채취한 혈액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그 원심분리기 회전수와 시간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 회사의 기준에 맞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골수 혈액의 pH층을 분리를 해서 그 중에서 골수에 유리하는 줄기세포층이 가장 모여있는 층에서부터 줄기세포를 주사기를 이용해서 뽑아내면 60cc 중에서 한 5cc에서 6cc 정도가 추출이 되거든요. 뽑아낸 그 줄기세포를 환자의 병변 부위에 직접 주사해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전체 걸리는 시간은 한 10분 내외 남짓할 것 같고요. 특별히 마취나 수면을 유도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국소 마취제를 이용해서 환자의 통증이 느끼지 않도록 전처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여러 차례 발표가 되고 소개가 됐었는데, 아직까지 그 안정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식적으로 FDA나 우리나라 허가를 제대로 받았던 제품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한시적으로 환자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 치료법은 그래도 나라에서 허가를 해준 만큼 그만큼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서 안전함이 확보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키트와 그 행위료로 나눠서 분류가 되는데, 병원들에서 행해지는 가격은 약간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급여로 나온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일단 그 연골세포를 재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환자에게 적용도 시키고 실제로 연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관건은 연골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섬유성 연골과 초자 연골의 두 가지 연골 상태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초자연골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관절면에 있는 매끈매끈한 하얀색 조직으로 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골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섬유성 연골이라는 거는 그 초자연골보다는 약간 강도도 좀 더 세고 탄성도 좀 떨어지고 수분도 덜 머금고 있는 그런 섬유성 조직이 더 많이 들어간 연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가 됐든 연골 재생 치료가 됐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많은 함량의 초자연골로 그 연골 결손 부위나 연골이 없는 부위가 덮여지느냐였어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 연골 재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연골 재생된 연골을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섬유성 연골이 70% 이상으로 덮여 있다고 그러고 초자연골의 비율이 많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초자연골의 비율이 적을수록 재생된 연골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초자연골의 비율이 많을수록 질 좋은 관절 연골, 오래 쓸 수 있는 관절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질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관절 연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자연골의 함량이 높아지는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세천공술 같은 수술을 하고 나서 천공술 한 부위에 골막을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줄기세포를 갖다 그곳에 붙여준다는 방법을 써서 초자연골의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된 결과로 보거나 심평을 해서 고지된 내용으로 보면은 자가 골수 줄기세포 이식술인 경우에 초자연골의 함량이 월등히 많이 연골이 재생되는 걸로 돼 있어서 재생되는 연골의 함량과 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술하는 시간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되게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를 할 수 있고, 과도한 운동이나 아니면 노동 같은 걸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보행이나 아니면 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에 제약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부스라고 하는 부목을 댈 필요도 없고 서서히 회복시켜 주면 됩니다. 단 하나 저희 병원에서 시행을 할 때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거는 사르코페니아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관절염이 계속 지속되는 환자들은 다시 말해서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거의 정례화되어 있거든요.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관절 연골의 재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손실된 근육의 그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기로는 좋은 줄기세포 치료가 됐든 좋은 연골 재생 치료가 됐든 그런 치료 방법을 하면서 동시에 그 소실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량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신 분들을 근력 회복을 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한다면 어느 한쪽의 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시너지 효과가 커서 연골 재생과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줄기세포 치료가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을 잘 선택해서 이 치료법을 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다는 것은 그 환자의 관절염이 거의 말기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관절염이 말기에 해당되는 환자는 어차피 이 줄기세포 치료에 적응증이 되지 않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군은 관절염의 1기, 2기, 3기, 4기 중 말기인 4기나 아주 초기인 1기가 아닌 2기나 3기 정도에 해당되는 환자에 해당되므로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환자들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가서 연골주사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골주사 정도 맞는 정도의 통증이라 생각하면 되시는데, 연골주사도 많이 놓은 분, 자주 놓은 분,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안 아프게 놓습니다. 저는 많이 놔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는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들은 여러 유능하신 분들이 개발을 했고 또 여러 실험도 하고 논문도 발표돼서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종류의 치료 방법 중 나에게, 환자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 취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일반 환자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그만큼 지식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장 경험이 많고 유능한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선생님과 관절을 잘 보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취합해서 선택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